37페이지 맞지? 3번이 틀린 37페이지? 73페이지 아니에요? 73페이지야, 37페이지야. 37에 원소들의 부기성이 원소들이 어떻게 말하는 안 했어? 아, 73페이지지? 수인이가 잘못 알았어. 네. 73페이지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73페이지 3번.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잠깐만. 네, 그냥 가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어떤 물질의 형성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요게 뭐 내가 뭐라고 했었지? 뭐라고 불렀어? 이거 내잔데. 펩타이드. 펩타이드야? 아니요. 화복식. 내가 뭐라고 불렀었지 이거를? 아미노산. 아미노산이라고 불렀죠? 아미노산이라고 불렀었어요. 아미노산이라고 불렀어요. 얘가 왜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냐면은 요걸 아미노기라 그래. 아미노기. 아미노기라고. 요게 이제 산이에요. 산. COH가 붙은 애들이 산이란 말이에요. 선생님, 아미노기가 화면 붙은 산이라는 꺼졌어요. 뜻에서 아미노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여기 붙어 있는 R암과 R2에 따라서 선생님, 아미노산의 종류가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여기 어떻게 생겼냐면은 HNH로 생겼고 여기서 COOOH로 생겼어요. 요거 두 개가 딱 합쳐져 가지고 뭐가 된다고? 물이 된다고. 물이 돼요. 물이 빠지면서 어떻게 돼? 나머지가 결합을 형성해서 요런 결합을 형성한다고. 이 결합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요게 뭐라고? 물이야, 물. 되었어? 자, 기억은 그래서 무슨 기? 아미노기. 니은은 뭐라고 불렀어요? 화복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맞고. 니은, 가는 선생님, 무슨 결합이라고 부른다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른다고. 그 다음에 선생님, 이와 같은 화면이 결합이 반복되면 뭐가 없어요. 나타난다고? 핵산이 만들어져? 아미노산은 뭐의 단위체였어? 단백질의 선생님, 단위체였지? 그래서 이것이 틀린 거야. 자, 그 단위체하고 복합물을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 아미노산은 뭐의 단위체라고? 단백질의 단위체고요. 네. 포도당은 뭐의 단위체라고? 선생님, 포도당은 뭐의 선생님, 단위체였어요? 포도의 선생님 단위체입니까? 화면 좀 보여주세요. 탄수화물의 단위체예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녹말도 되고 셀룰로스, 섬유질도 되고 또 뭐도 된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게 글리코젠. 요런 거의 단위체란 말이야. 알겠니?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어요. 잠깐만 있어봐. 안 됐어요. 그게 아니고 쌤, 마이크 화면 꽂으셔, 좀 마이크. 켜주세요. 한 번 더. 선생님, 화면 좀 켜주세요. 마이크가 꺼졌지? 아니, 화면이 꺼졌어요, 화면이. 화면이 꺼졌어. 잠깐만 있어봐. 미안해.
다 좋은데. 화면만 켜. 네, 이거 해설 시작할 때 꺼졌어요. 잠깐만 화면. 있어봐이. 예. 아, 진짜 열받네, 진짜. 고쳐달라니까. 먹을 거. 나 좀 쉬었다 할게. 예. 수인아, 좀 쉬었다 할게. 네. 태양이 불러도 근데 얘랑 하면서 자기가 나오는 거 오늘 이거 하면서 이렇게 안 돼. 내일 만난다. 내일 내가 얘 만난다. 김경수? 이경수? 김경수? 아, 나 진짜 돌겠네, 정말. 좀 고쳐달라니까, 씨. 태영아 돌렸어. 도와줘. 아, 욕나와, 진짜. 돌리겠어? 네. 돌리겠어. 아, 하지 마. 알았어. 민준이가 해명할 생각이 있어. 해명한테 갔었어? 아, 뭐가 해명할 생각이 없어. 해명한테 아니, 민준이가 해명이 좋아. 그럼 내가 해명해야 되잖아. 민준이가 해명이 좋아하는데. 아, 트리플을 해볼까? 여기요, 대학우려. 대학우려. 한해명한테 가서. 아니, 영덕이. 자, 지금 보면 이게 무슨 기라? 이게 아미노기라 그랬지? 아미노기. NH2가, 요 NH2가 아미노기고, 요게 이제 카복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카복식이. 그래서 카복식이가 산을 나타내요. 네. 그래서 요거 H 플러스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미노기를 가진 산이라서 요걸 뭐라고 부른다고? 아미노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R1과 R2 자리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요걸 자세하게 보면은 여기 NH 여기 있는 여기 이 NH 뭐가 있냐면 여기 NH2가 HH로 돼 있고 여기 CO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 OH하고 요 H가 물을 만들면서 떨어져요. 자, 물을 만들면서 떨어지면은 남아있는 게 뭐가 있지? 남아있는 게 CO하고 NA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결합을 다시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결합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요.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요거는 아미노기, 요건 카복식이라고 합니다. 카복실기. 그래서 기억은 맞고 요게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면서 얘가 어떻게 됩니까? 요거 펩타이드 결합 맞고 이와 같이 이 결합이 계속 쭉 되면 뭐가 계속 연결되겠니? 아미노산이 쭉 연결되지. 자, 아미노산이 근데 뭐의 단위체라 그랬어? 단백질의 단위체이기 때문에 핵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답이 그래서 기억 니은이 되겠다. 윤수인 됐지? 네. 그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안 되는 것도 얘기해 보세요. 이제 없어? 네. 자, 그러면 다음 거 보겠습니다. 신소재 개발과 활용. 이거 쉽겠다. 물명이 뭐죠? 이거 이제 여기다 배운 거 아니야? 신소재 개발과 활용입니다. 신소재. 신이 새로울 신. 네. 신이죠. 신이 새로운 신입니다. 네, 한번 가봅시다, 계속.
그래서 문명의 발달과 문명의 발달과 신소재 봅시다. 문명의 발달과 신소재. 인류기가 도구의 소재에 따라 발달되었다. 석기 시대. 돌을 깨거나 갈아서 만든 이거 알죠, 여러분 이미. 석기 시대 다음이 뭐야? 청동기 시대가. 청동이 이제 구리와 주석으로 만든 합금입니다. 성격하면 신기 아니에요. 맞네. 구석기, 신석기. 그걸 다 석기 시대로 묶은 거예요. 네. 석기 시대 맛있겠다고? 뭔 소리야? 아니면 누구? 아, 있어. 나도 알아. 공룡알도 있잖아. 네, 맞아요. 공룡알? 안녕하세요. 사실은 내가 그런 거 좋아해. 그런 거 많이 먹으면 이따가요. 어? 이따가. 그래? 난 뭐 썩을 리도 없어 이제. 진짜요? 슬퍼? 나 안 슬퍼. 자, 그래. 나는 안 슬픈데? 이러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리가 뭡니까? CU죠? 주석이네 외우라 그랬었는데 뭐야? 원소기호 이름 원소기호가 뭐야 영어로? 아이. I는 아이오딘이고요. P. P는 인이고요. 뭐 말씀하신 거예요? 주석. SP. SP는 SB. 안티몬이고요. 어? SN이래요. SN이잖아. 구리하고 주석입니다. 여러분 저기 황동이라고 들어보세요. 황동? 네. 요거 청동은 브론즈고요. 브론즈라 그래요. 황동은 들어봐서 황동? 황동이 실버입니까? 골드. 골드는 그냥 금이지 자식들아. 어? CU 더하기 ZN 합금입니다. 그래서 ZN이 뭐니? 아연이죠. 이게 브라스예요, 브라스. 브라스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어? 브레스예요? 브라스가 뭐냐면 니네 저기 그 금관악기들 있죠. 트럼펫 이런 애들이 브라스예요. 그냥 황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는 이제 구리와 주석으로 만든 합금인 청동을 사용했습니다. 철기 시대 때는 당연히 뭘 사용했겠어요? 철을 사용했으니까 철기 시대라 그러겠죠. 철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명의 발달과 도구의 소재에 따라 문명이 발달해 왔다. 신소재라 옛날에 저기 이게 웃겨가지고 신소재 공학과가 어떤 학생이 그랬어요. 고등학교 이제 그 면접을 보는데 입학 면접을 너 나중에 뭐 할래 그랬는데 신소재 공학과에 가는 게 목표래. 신소재 공학과에 가서 신소재를 공부하고 싶다 그랬어. 이거 뭐래? 알았어. 신소재가 뭔지 설명해봐 이랬거든. 학생 보고 학생이 뭐라 그랬냐면 새로운 소재입니다. 그랬습니다. 맞긴 맞죠. 그럼 맞아서 걔가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봐야겠죠. 신소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존 소재. 일론 머스크. 지금 신소재는 반도체밖에 없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액정. 그래서 기존 소재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나 화학결합의 구조를 변화시켜서 단점을 보완하고 기존의 재료에 없는 새로운 성질을 띠게 만든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자, 신소재라고 그러면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그냥 얘기해 주면 돼요. 기존의 재료에는 없는 새로운 성질을 띠게 만든 물질이다. 이게 신소재죠. 왜 기존의 재료에 없는 성질을 만들었어야 돼요? 필요하니까. 새로운 성질을 띠게 어떻게 만들었어요? 원소의 종류나 화학결합의 구조를 변화시켜 만들었죠. 알겠어? 뭐 하려고? 단점을 보완하려고. 알겠어? 다시 얘기하자면은 기존의 재료에는 없는 새로운 성질을 띠게 만든 물질인데 뭐 하려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기존의 재료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뭘 통해서? 원소의 종류나 화학결합의 종류를 바꿔서 요걸 말을 잘 만들면 된단 말이야. 신소재가 뭔지 설명해 봐라 이랬단 말이야. 그랬다면은 기존의 소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원소의 종류나 화학결합의 종류를 변경시켜서 새로운 성질을 띠게 만든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와.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잘 얘기를 해주란 말이에요. 새로운 소재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어?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었단 말이야. 야, 너 뭐 되는 게 꿈이야? 저는 항공우주공학과를 가서 비행기나 인공위성을 연구해보고 싶다. 그래. 비행기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해봐.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하고 답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이번엔 붙었어요. 이번엔 붙었습니다. 다른 걸 잘했나 봐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붙었다 그랬다. 무려 대학원 면접 시험이었어. 대학원인데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하여튼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지 설명해봐라. 그러면 양력이 발생하고 저쪽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답니다. 그래서 신소재 거기 나와 있듯이 이렇게 좀 정의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놓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면접이나 이럴 때 가면 써먹기 좋아요. 신소재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반도체, 도체와 제로체의 중간 정도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규소, 저마늄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에 사용이 되는데 몇 쪽? 한규 저준합이죠. 좋았어. 14족이죠. 그런 거. 한규 저준합이죠. 요 중에서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규소하고 저마늄. 자, 그래서 특징. 그래서 순수한 규소나 저마늄에 순수한 규소나 저마늄은 전류가 잘 안 흘러. 왜 그렇지? 순수한 규소나 저마늄은 어때? 몇 개야, 몇 개? 다리가. 4개. 4개기 때문에 어떻게 돼? 4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개씩 결합하고 나면 남는 애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전자를 다 공유하고 나면 전류를 흘려줄 만한 애가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이제?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단 말이야. 네. 그런데 소량의 다른 원소를 첨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기를 흘릴 수가 있게 된다고. 예를 들어서 뭘 쓰냐면은 보통 13족이나 15족을 써요. 15족을 쓰면 어떻게 돼? 전자가 하나가 들어오고요. 13족을 쓰면 구멍이 하나가 들어와요. 전자가 비어 있으니까. 맞지? 이런 식으로 이제 13족이나 15족을 이렇게 섞어주는 걸 도핑이라 그래요. 도핑. 운동선수들 약 먹는 거 도핑 아니에요. 도핑이라고 도핑. 그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반도체에다가 소량의 원소를 섞어서 전기 전도성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는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는 신호 증폭 스위치 작용. 2개만 기억해 놓으세요. 신호를 증폭하거나 스위치 작용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스위치. 온오프. 스위치.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광 다이오드.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유기 발광 다이오드. 니네 유기 발광 다이오드 어디서 많이 쓰냐면 이제 니네 핸드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유기물의 얇은 필름으로 만든 다이오드입니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더 복잡해지고요. 이렇게 알아두세요. 알겠죠? 기가식으로 알아두면 돼요. 초전도체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온도가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어떻게 돼? 계속 저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저항이 줄어들어요.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저항이 줄어든다고. 자, 니네가 알고 있는 온도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이거 좀 설명을 해봐. 니네 차갑고 따뜻한 정도. 맞긴 맞아요. 내가 질문이 잘못됐어요. 우문현답이라 그러지 이런 걸. 자, 니네가 얘기하는 온도는 차갑고 따뜻한 정도인데 그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느끼죠?
온도. 이게 아니고 차갑고 따뜻한 정도는 있잖아. 이렇게 싹 들어가 보면 뭐로 돼 있냐면 다 분자의 운동 에너지야. 분자가 많이 떨리고 있으면 뜨거운 거고요. 분자가 조금 떨리고 있으면 차가운 거예요. 안 떨려. 안 떨면 절대 온도 0도라 그래요. 어느 정도 떨고 있는 게 다 그 온도로 표현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니네가 생각해 볼 때 전자가 막 오는데 원자핵이 많이 움직이면 저항이 클까? 작게 움직이면 저항이 클까? 많이 작게 작게 많이 움직이면 저항이 크다고? 많이 많이. 자, 많이 움직이면 저항이 크겠지. 네. 자, 다시. 그럼 많이 움직일수록 저항이 크다. 네. 그러면 온도가 높을수록 저항이 클까? 온도가 낮을수록 저항이 클까? 높을수록. 그래, 높을수록 저항이 크다. 다시 그러면은 온도가 높을수록 저항이 크다가 낮추면 어떻게 돼? 저항이 작아지지. 근데 어느 정도 임계 온도를 지나게 되면요. 절대 온도 0도가 아닌데도 저항이 0이 돼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알겠어? 무슨 얘기냐면은 전자가 있잖아.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거든. 파동을 이게 파도 타듯이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원자핵이 가만히 안 있고 요 정도 움직여도 어떻게 돼? 전자가 타고 넘을 수 있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임계 온도 이하만 되면 전자가 안 부딪히고 넘을 수 있게 된다고. 알겠어? 원자핵과 안 부딪히고 넘으면 저항이 얼마야? 0인 거야. 그러니까 저항이 점점 작아지다가 임계 온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된다고? 저항이 0이 된다고. 이런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고? 초전도체라고 부른다. 슈퍼컨덕터.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초전도 현상이 뭐냐? 특정 온도,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입니다. 이걸 발견한 게 1930년대예요. 절대 온도 약 50도, 약 마이너스 230도 정도에서 발견했대요. 그러면 이제 그 절대 온도, 그러니까 임계 온도를, 그러니까 그 온도, 저항이 0이 되기 시작하는 온도를 무슨 온도라고 부른다고? 임계 온도라고 부른다고. 수온의 경우에 약 4.2K인 거예요. 무지 낮죠? 4.2K면은 마이너스 273 하면은 섭씨 온도가 나와요. 섭씨 몇 도라고? 마이너스 268.8도자이. 알겠어? 요 정도로 낮추면 수온이 뭐가 된다고? 저항이 0이 된다고. 그러면 저항이 0 만들면 뭐가 좋아요? 전기가 잘 통하니까 어떻게 돼? 저항이 잠시만 또 꺼졌나? 잠깐만. 얘도 수업 안 듣고 있었대. 아 진짜 윤소희 틀린다 안 들리지? 안 듣고 있었대. 저 봐라. 근데 바로 앞에 어떻게 아 물좀 마셔가지고. 아니. 잠깐만 있어봐. 3시간에 왔어요. 되겠냐? 그럼 뭐야? 너 아까 그거 먹고 5만 원 아, 제가 갔다 나오고. 빨리 와. 금방 반에다가 7개로. 와. 아,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나? 무거운 나 8시. 자, 다시 보자. 자, 수인이 지금 이제 보이지? 어, 네. 자,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데 계속 저항이
온도가 줄어들면 줄어들다가 어느 정도 온도 이하가 되면 저항이 0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온도라는 게 뭐라고? 그 원자 혹은 분자가 어느 정도 빨리 움직이느냐하고 비례하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온도가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저항은 커지게 되고 도체가 돼 도체가. 부도체는 또 다른데 도체가 그래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항이 커진다. 반대로 온도가 적당히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저항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도체 그 특정 임계 온도가 넘어 특정 임계 온도 이하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저항이 0이 된다고. 그런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고? 초전도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듯이 초전도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초전도체가 그러니까 어떤 전기 저항이 0이 되어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그 온도를 뭐라고 부른다고? 임계 온도라고 부릅니다. 그 임계 온도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자, 임계 온도가 됩니다. 초전도체의 특징과 이용. 그래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기를 흘려주면 되죠. 전기를 흘려주는 거예요. 전기를 흘려도 어떻게 열이 발생하지 않고 전력 손실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송전선에 쓰면 되겠지. 에? 송전선에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센 전류를 흘려도 어떻게 돼? 전선이 안 터지지. 네? 센 전류를 해도 전선이 안 터지니까 전류 주변에는 자기장이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류 주변엔 자기장이 잠깐만 있어봐. 아 진짜 열받네. 아니 지금 얘기한 지 문제인데 이거. 그때는 왜 안 왔어요? 그럼 이제 강훈 때는 왜 안 와? 바쁘다는 게. 강훈 때는. 강의. 그러면 진짜 꼰질러. 나 많이 왔는데. 민지 좋아한다. 아니 근데 민지는 이제 주기로 했어 태영이야. 하지마 나 진짜. 유독 2층만 이래. 아, 나 진짜 모르겠네 정말. 5층은 잘 돼. 수인이 잠깐만 있어봐. 야생남. 마스크가 너무 만만치 않았어요. 마스크가 그래. 그거 너가 다 느끼하잖아. 맞아. 민지? 자, 조용하고. 자,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야, 날 때는 좀 기다려달라고 그러지. 어허. 예. 어. 포스트 만들기. 자, 보겠습니다. 이제 안 하겠지. 내 데이터 쓰는데. 와. 내 데이터 쓰는데. 내 데이터 쓰는데. 데이터. 자, 내 데이터 쓰고 내 데이터 쓰니까 이렇게 되게. 아니 나도 지금 저기 무제한 데이터가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학원에서 안 도와주네. 자, 보겠습니다. 계속. 그래서 지금 보면은 초전도 현상을 이용한 게 뭐라고? 일단 전기 저항이 0이 되니까 어떻게 돼? 전선에다 쓰면 되겠지. 전선에다가 이제 전력 손실이 없을 거란 말이야. 전력 손실은 송전선에 쓸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센전류를 흘러도 어떻게 돼요? 전선에 무리가 안 갈 거란 말이야. 근데 전류를 3개 흘려야 될 때가 언제냐면은 센 자기장이 필요할 거예요. 실제로 그 암페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는 감아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면은 자기장이 센 자기장이 필요하면 어떻게 돼? 센전류를 흘려야겠죠. 근데 이게 무지막지하게 센전류입니다. 무지막지하게 센전류가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니네 저기 MRI 같은 거 알아? MRI가 뭔지? 네. MRI 같은 저 의료 장비들은요 무지 센전류가 필요해요. 그래서 돈도 비싼 거예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MRI 하는 사람한테. 그거 근데 뭐 평소에 평상시 매일 맞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저기 니네 있잖아요. CT 있죠, CT. CT나 엑스레이나 이런 애들이 다 방사선 쬐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그러니까 한 번씩은 그렇게 쬐도 몸에 그렇게 큰 이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쬐는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맨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납 조끼 입어요. 납으로 된 조끼 입어요. 그 저기 남이 나도 안 좋은 거. 아니 납을 통과를 못해요. 방사선. 그냥 나도 안 좋은 거. 남이 납이 왜 안 좋아? 도끼를 한다. 납으로 조끼를 입어서 방사선을 차단한다니까. 자, 그래서 지금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경명 영상장치나 이제 핵융합장치 입자가속 이렇게 강한 자기장을 필요하는 곳에서 센전류를 흘려야 될 때 쓰기도 하고요. 또 저항이 0인 물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항이 0인 물체가 있고 저항이 0인 물체야. 여기 나와 있네. 저항이 0인 물체가 있고요. 밑에 자석을 이렇게 뒀거든. 마이너스 효과라는 악의무리들이 있어요. 마이너스 아니에요. 마이스너예요. 알겠어요? 마이너스 효과라는 악의무리들이 있어요. 답안지에다 마이너스 효과라고 쓰기만 해봐. 내가 마이너스를 시켜볼 시험이 거야. 나와요? 당연히 이런 거 수수료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초전도체가 있고 자석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원래는 저항이 0이 아니면 어떻게 돼? 초전도체를 자기장이 통과를 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기장이 통과를 한다고. 그런데 초전도체가 이제 저항이 0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저항이 이 자기장이 이렇게 통과를 하는 게 아니고 비껴갑니다. 비껴. 이렇게 비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이게 스무드하게 그냥 비껴가겠어? 아니요. 이게 얘를 밀어내면서 비껴가요. 밀어내면서 비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지? 자석 위에 초전도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석 위에 있는 초전도체가요 떠요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제 뭘 만들기 좋아 이걸? 마술하기 좋죠. 그렇게 돈을 들여서 영하 200 몇 도까지 낮춰서 마술 따위를 하고 있습니까? 어? 그게 아니고 뭐냐면은 사람을 올리고 냉동인간. 식물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석 위에 초전도체를 놓으면은 초전도체의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그러니까 여기 N이고 S면 N이 만들어지고 S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얘를 띄워요 이렇게. 초전도체가 자석 위에 뜨는 현상을 뭐라 그런다고? 마이너스 효과라고 하죠. 마이너스 효과 아니에요? 마이너스 효과예요. 마이다스 효과라는 놈들도 있어요. 마이너스 효과라는 놈들도 있어요. 마이스너 효과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이스너 효과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면서 떠 있을 수 있죠. 초전도체가. 그래서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데 자기 부상열차라고 들어봤어요? 자기 부상열차의 초전도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부상열차는 어떤 점에서 유리할까요? 저항이 없죠. 빨리 가요. 빨리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도 위에 딱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 철도하고 기차하고 저항이 있잖아요. 근데 얘를 떠서 간다니까 저항이 빵이죠. 빨라요. 공기 저항만 고려하면 되죠. 빨라요. 그러니까 빠르고 안전하고 진동도 없고. 안전해요. 안전하지. 그러니까 튀어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사람한테 키우기. 튀어나가는 걸 뭐라고 부르죠? 마이너스 효과라고 부르죠. 아니 그러니까 튀어나갈 정도 문제 그러니까 안전장치 당연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초전도체 이런 것들이 신소재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액정입니다. 액정.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액정입니다. 액정. 가늘고 긴 분자가 거의 일정한 방향으로 나열하게 배열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가늘고 긴 분자가 거의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가지고 고체와 액체의 성질을 함께 띠는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액정이야, 액정. 그 액은 뭐냐면요, 액체라는 뜻이고요. 정은 뭐냐면 결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액체적인 성격을 띠는 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적인 성질도 띠고 고체적인 성질도 띠는 거예요. 휴대폰 액정이 그래서 액정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디스플레이,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예요. 액정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요건 뭐냐, 액정을 이용해서 얇게 만든 영상 표시 장치인데 전압을 걸어줘. 어려운 얘기인데. 전기 싫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있잖아요.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액정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요렇게 짜르르 안 돼 있고 요렇게 돼 있다고. 요렇게.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어떻게 각도가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각도가 싹 틀어져 가지고 요렇게 돼 있다고. 이러면 어떻게 되면 전기를 통해 주면 어떻게 돼? 전기를 통해 주면은 흘러 안 흘러? 화면이 보일까 안 보일까? 그러니까 전기를 안 흘려준 상태에서 빛을 쏘면 어떻게 돼? 액정 밑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다고. 안 흐르지. 그런데 전기를 흘려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배열된다고. 요렇게 배열되면서 빛을 쏴주면 어떻게 돼 이제? 촥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 그렇게 이제 이용을 한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길을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 아니.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오늘 좀 복잡한데 여하튼 그러니까 액정의 배열을 바꿔 가지고 빛이 통하게도 하고 못 통하게도 하는 거예요. 알겠니? 그런 것들이 이제 신소재가 됩니다. 그 옛날에 이제 썼던 게 뭡니까? 이제 전자계산기, 온도계 표시창, 뭐
자동차의 길 안내기 같은 정보 표시 장치 등이 있을 거고, 이렇게 전자계산기와 온도계 표시창, 자동차의 길 안내기 등과 같은 정보 표시 장치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휴대전화, 휴대전화에도 액정을 쓸 거고, 카메라에도 당연히 액정을 쓰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고화질 텔레비전 화면들 이런 것들이 다 액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요런 걸 액정을 여러 개를 여러 층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각도를 전기를 통해 가지고 이 각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각도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기 빛을 통과시켜 주는 겁니다. 옆에 나와 있네. 그거 있죠. 액정 디스플레이 원리 봐봐. 거기 옆에 있는 거. 액정에 가하는 전압의 세기를 변화시켜 가지고 빛이 투과되는 양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액정에 전압을 걸면 전압을 걸면 그러네. 그러니까 전압을 안 걸면 이렇게 돼가 전압을 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냥 전압을 걸어 가지고 진동 방향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전압을 걸어 가지고 빛을 차단시켜 준 거고요. 전압을 안 걸게 되면 빛이 통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반대입니다, 반대. 그 다음에 네오디뮴 자석이 있어요. 네오디뮴 자석은 뭐냐면은 철원자 사이에 또 빠졌네.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와, 감사합니다. 아, 누가 자기가 그런 거. 아, 아니야, 그냥 나가는 게 나 말고 되게 잠깐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야, 근데 선생님만 배웠어. 이제 일하는데. 자, 니네 다 녹화되고 있다. 녹음되고 있고. 계속 얘기해봐. 아유게이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 참나. 저번에 저희 저번에 했을 때 제이 누구였어요? 데이터. 게일이사. 원상 안 듣고 안 듣고 나 제이밖에 기억 안 나. 인사 완전 같고 그런. 네, 성이 데이터. 인사이 지금 성이고 제이가. 어? 야, 굳이 뭘 하냐? 제이도 보니. 제이 아이유. 근데 제이가 남자예요. 남자. 제이 리사가 남자예요. 남자이 제이 자, 다시 봅시다. 손이 얼굴에서 빛이 나요. 내가 지금 별로 안 즐거우니까 농담하지 마. 응? 됐나요? 이거 공유가 안 돼 있는데 저거.
카메라.